가지고 채집을 하면 살면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농경하는 사람을 찾으니까. 이게 농경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농경을 만든다, 농경을 시작했다는 게 뭐냐면 식량 확보가 굉장히 안전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춘추시대. 혹시 알아요? 그 관포지교라는 말 혹시 알아요? 관포지교라는 말인데 관포지교의 관중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의식이 좋게 예의를 한다. 자, 식량이 안정됐다는 건 뭐예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술을 하고 뭐 기술을 발전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발병된 게 총하고 칼이에요. 그런데 채집과 수립을 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늘 확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은 아니더라도 사냥을 나가야 되고 계속 채집을 해야 돼요. 문명을 발전시킬 여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총하고 쇠를 못 만들었다. 이렇게 그 제레미나 다이아몬드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런 민족들은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인류에 있습니다. 그럼 이 구석기 땡석. 자, 이 시대에 계급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아주 없진 않겠지만 없었어. 왜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위계 질서가 없었던 건 아니겠지.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런 식의 어떤 엄격한 그 위계 질서가 생긴 것은 계급이 생긴 것은 농경이 시작한다 된다. 그럼 왜 없느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수렵이나 채집을 해서 생산물을 가져와 봤자 그거를 저축하고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자하고 부자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소득의 차이점 뭐예요? 그걸 모아두는 거죠. 많은 것을 축적하고. 이건희 회장이 나보다 잘 사는 거는 소득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수렵과 채집 시대에는 그것을 축적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단 말이죠. 거기 그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을 리도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형 옛날에 맘모스가 있다. 맘모스 사냥을 했어요. 가져와서 어떻게 보관할까? 그냥 먹고 버려야죠. 그래서 계급이 없는 사회. 이걸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냐? 이 사회 원시 공산. 원시 공산. 그러니까 공산사회처럼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채집하고 수렵을 하고 그리고 그 같이 먹고 같이 분배하고 이런 식의 어떤 계급 없는 사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하시냐? 무덤을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신라 시대 보면 고분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당시에 무덤을 보면요, 막 집단으로 묻어버린다. 그냥 사람 갖다가 어떤 한 군데가 그냥 팍 묻어버려요. 큰 무덤이 없어. 왜냐? 계급이 없으니까. 귀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무덤 한 군데 그냥 다 쓸어 넣어버려요.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신석기 이게 농경 시대가 되면은 무덤이 이제 슬슬 있잖아요. 좀 특별한 무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원시 공산 사회. 그러니까 이때는 계급도 없고 국가도 없고 분열된 사회. 그냥 각자 자기 거주지에서 뭐 살다가 여기 동물이 떨어졌다 그럼 저쪽으로 와 옮겨가고 뭐 저쪽으로 옮겨가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동굴에 가서 이제 그림이나 그리고 그러면 살던 시대. 자, 근데 이 분열 시대가 이제 하나씩 이제 다시 이제 뭉치기 시작합니다. 뭉치기 시작하는 게 처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손톱,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끼가 없던 시대. 그 다음에 조몽 시대. 이 조몽 시대라는 게 재밌습니다. 보통 인류 역사상을 보면 토끼가 있는 시대에는 농사를 시작을 해요. 왜냐? 토끼에다가 농산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의 조몽 시대는 농사를 안 졌는데 토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특이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일본이 대륙과 고립이 돼 있잖아요. 고립이 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채집 경제를 하고 있는데 채집 경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좀 머리가 굴러진 거야. 야, 이거 음식을 갖다 그냥 먹는 것보다 좀 어떻게 끓여 먹으면 어떨까? 라는 좀 지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아마 토기를 만들긴 했을 거야. 그런데 농경이 아직 안 들어왔어. 대륙에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봐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국가가 탄생합니다. 국가가 탄생하는데 그게 이제 야요이 시대입니다.
시내는 BC 한 3, 4세기부터 AD 3, 4세기. 자, 여기 이제 드디어 농경이 오죠. 농경이 오죠. 농경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남는 게 생긴다는 거야. 남는 게. 축적할 수 있는 재산, 물질이 생긴다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나눠 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요새 그런 안 써? 현영이 들어봤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예. 네. 그 제가 이제 여기다 쓴 게 뭐냐면 콩 한 쪽은 나눠 먹는데 10쪽은 낫잖아요. 왜 콩 한 쪽은 나눠 먹을까요? 그거 남겨가면 뭐 할까요? 뭐 치우지. 근데 10조각이 되면 이거 놔뒀다가 내가 먹으면 좋은데? 아니면 이거 팔아가지고 어디다 쓰면 좋은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물자를 남겨서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때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형제끼리 싸움 나는 거야. 부자 형제끼리 싸움 나잖아요. 근데 가난한 형제끼리는 덜 싸움 나. 왜냐? 가진 게 없으니까 싸울 게 없어. 근데 부자 형제들은 싸워. 왜냐? 서로 더 가지려고. 더 가지면 내 삶이 바뀌는 거야.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형제들끼리 있는데 부자 형제가 있잖아. 돈을 더 안 써. 왜 그런가 했더니 더 모으려고. 안 쓰는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말이죠. 지금 돈이 5만 원이 생겼어요. 그 5만 원을 막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예금을 할까 아니면 5만 원? 이거 우리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먹을까? 이런 생각 할까? 확률적으로는 맛있는 거 먹고 끝내자. 이게 좀 크겠죠. 근데 50만 원 생기면 틀릴 수 있어요. 솔직히 50만 원 생기면 그거 오늘 당장 써버릴까 아니면 잘 뒀다가 뭐 나중에 필요할 때 쓸까? 그렇죠. 막 500만 원 생기면 더 그러지. 그 500만 원 야 기분이 다 쓸까? 아 절대 안 쓰지. 마찬가지.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축적을 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으면 바뀐다. 인간이. 그러니까 가난할 때 좋던 형제가 부자들이 되면 이렇게 싸움입니다. 그게 인간이야. 자, 드디어 뭐가 생겼어. 농사를 지니까 우리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군대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꺼진다. 왜 그런가 했더니 군대에서 밥을 할 때 쓰는 쌀을 작년에 나온 쌀도 아니고 재작년에 나온 쌀도 아니고 재재작년에 나온 쌀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쌀이 나오면은 그걸 갖다가 2년치를 보관을 한대요. 그리고 3년째 되는데 그걸 푼대. 그러니까 쌀이 너무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3년을 보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쌀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뭐냐면 자신의 부를 축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부를 축적시키니까 그 부족 내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부를 자기가 독점을 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막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계급이 일어났어요. 계급이 일어났어요. 자, 이 시대는 뭐가 될까? 분열이 아니라 이제 통합이 시작. 왜 통합이 시작되느냐? 자, 일단 농사를 지니까 한 군데 정착을 하게 돼요. 정착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착한 사람들이 애를 더 많이 낳을까? 돌아다니는 사람이 애를 더 많이 낳을까? 어떨 것 같아요? 졸린가 봐? 현이가 어때? 정착된 사람이 애를 더 많이 낳을까? 아니면 왔다 갔다 이동하는 민족이 더 애를 많이 낳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오늘 여기서 있다가 뭐 내일 모레 움직인다. 그러면 마음 편하고 애 낳겠어? 못 낳지. 그 인구가 늘어나. 인구가 늘어나니까 또 한 군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이 건강도 좋고 식량도 안정이 되니까 좋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구성원이 늘어나는데 또 한 가지 뭐냐? 자,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해가지고 그걸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석기에서 뭐가 있냐? 천공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천공이 있어. 자, 여러분 도시가 발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먹고 농사 안 짓는 사람 먹여 쓸 만큼 농업이 발전해야 돼. 그죠? 도시가 발달하는 건 뭐예요? 농사 안 짓는 사람 늘어나는 거죠. 그 농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농업 기술이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처음에 졌을 때 별로 없었는데 자꾸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직접 하니까 인력 생산물이 늘어나고 인력 생산이 늘어나니까 뭐냐?
귀족 이제 그 위에 있는 계급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야 너 있잖아 뭐 이런 거 좀 만들어봐 저런 거 만들어봐 이렇게 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늘어난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뭐 물건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 금속기를 갖다가 청동기를 발명하고 철기를 발명하면서 무기도 막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뭐냐 그 무기를 가지고 누구한테 쓰느냐 이웃 민족이 쳐들어가 이웃 부족이 쳐들어가서 그 부족을 지배하고 정복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노예로 만들어. 그래서 노예제 사회가 생겨.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고대 노예제 사회입니다. 노예제. 자, 다른 부족을 정복했으니까 통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 바로 국가. 통합. 자, 국가인 국가지만 굉장히 작은 국가겠죠. 그래서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서 뭐라면 부족 국가, 시족 국가 그렇죠. 그런 게 생겨나죠. 그러니까 계급이 생기기 위해서부터 같은 그 부족 내에서 같은 그 마을에서 위아래가 생겨. 위아래 생기고 또 그 부족이 발전하면서 힘이 없는 민족을 부족을 갖다 쳐들어가지고 거기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가. 통합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그래서 이 고대 노예제 사회죠. 자,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하고 이집트나 유럽이나 그런 나라하고 그런 데하고 이 노예제 사회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자, 여러분 노예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죠? 자, 민정이 노예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죠? 가족이 있나?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파르타카스의 난 이런 거 들어봤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무슨 옛날 영화 보면 막 노예 이런 거 나오죠? 어떤 모습이에요? 자, 가족도 없어. 또 재산 없어. 그냥 오로지 일만 하지. 말하는 도구라고. 노예를 말하는 도구라고. 근데 그거는 유럽이나 이집트 같은 나라의 얘기고 동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예보다는 어떤 식의 노예냐면 농노예 비슷해요. 어떻게 되냐? 그냥 그 지역에 살아. 가족도 건드려. 다만 그 생산하는 물건을 대부분 뺏긴다는 거예요. 뺏긴다. 그래서 이거 갖다 뭐냐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라느니 아니면 뭐 국가적 노예제라니 이런 식의 좀 특별한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영화에서 난 노예 모습은 주로 유럽이나 이쪽 거기는 아예 사람들 다 끌고 와. 다 끌고 와가지고 집에다 배치해놓고 막 이거에 저거에 막 시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 뭐냐면 그 지역에 살면서 야 생산해 그리고 뺏어온 거야. 그냥 이렇게 바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틀린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노예라는 건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대 노예제 사회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나라가 생겨서 소국이 분리. 그러니까 여러 이제 작은 나라들이 이제 일본 전국에 이제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연합해서 30여 개의 나라를 통합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소국을 통합시켜서 만든 나라가 야마타해국이라는 거예요. 야마타. 요것이 이제 발전한 게 나오죠. 야마토죠. 하나. 이 야마토란 말은 일본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일본을 상징하는 말. 일본이 2차 대전 때 뭐라고 하냐면 야마토가 다마시가 살려서 합시다. 그러니까 일본은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을 들을 때 한을 쓰잖아. 뭐 한식, 뭐 한복. 근데 일본 사람들 일식 이런 거 안 써. 거의 안 써. 그거 뭐 쓰냐? 화. 그래서 일식을 화식이라고 하고 일본 과자는 화과자라고 해요. 알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식을 화식이라고 해요. 화식. 근데 이 화식의 뜻을 배워가요. 이게 바로 야마토야. 야마토 타마시. 타마시는 정식.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중에 야마토 타마시.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야마토죠. 그러니까
중간에 4개 채워 있는 것이 바로 야마타입니다. 일종의 연합국이죠. 30여의 나라가 통합돼서 하나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야마타입이라는 나라가 통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통합이 되죠. 이게 계속 고대로 돼 있죠. 정권. 그러니까 이 야마토 정권이 이 야마타이국이 일단 그 30여 날 통합시키고 그것이 계속 뭉쳐져 가지고 일본의 많은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그 거대한 왕국이 바로 야마토 정권인데 거기에 뭐가 나왔는지 바로 우리나라에서 있는 이 고분이죠. 이 고분의 이름을 이거 뭐 이런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전반 후원입니다. 전반 후원이 뭐냐면 무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뭐랑 비슷하냐면 옛날에 있잖아요. 요새는 그게 없는데 옛날에 있잖아요. 문에 열쇠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열쇠를 이렇게 잠궜다고. 이거를. 이 열쇠 모양이 생겼는데 이게 끝이 이 네모나잖아요. 그리고 원이잖아요. 이게 앞이 전방, 안 네모나고 후는 원이다. 그래서 전방 후원이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크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아니고 일본의 이 전방 후원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거 뭐냐? 닌토쿠 천왕이라는 닌덕 천왕이라는 천왕이 있어. 그 천왕의 무덤이 주변 둘레가 460m. 그래갖고 그게 20년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아까 여기 원시 시대 때 무덤 어떻게 만들었죠? 그냥 한 군데 다 때려 박았죠. 그래? 때려 박았는데 그 때려 박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한 사람의 무덤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건 뭐야? 그만큼 뭐가 세다는 거예요? 권력이 세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세니까 그 많은 사람들 동원할 수 있겠죠.